한 2, 3분 뒤에 종료할게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다 풀고 너무 할 게 없는 친구는 오늘 받은 그 9월 모의고사 푸시면 돼요. 그쪽이 더 좀 할 게 있어 보여요. 어느 정도 잘 풀었나요? 네. 선생님이 그러면 답지를 가지고 올 테니까 1분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냥 할까? 빨리. 오늘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꿉시다. 짝꿍 길이 바꾸면 딱 좋은데 수가 안 맞나요? 짝꿍 길이만 바꿔서 하면 되고 우리 승찬이가 다해를 한 번 더 바꾸면 다해 걸 한 번 더 바꾸면은 자기 거 채점을 안 하게 되겠어요. 아연이는 양쪽 다 해줄래 그냥? 아연이가 우리 지금 잠깐 자리 비운 우리 그 지호 거거든요. 얘들아 어디부터 채점을 해야 될지 몰라서 107을 한번 해야 돼. 107 이미 채점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107부터 불러줄게요. 자, 107의 정답은 44예요. 44. 다음에 넘겨서 108쪽 108쪽에 있는 108번
두 지문 정답은 3번, 2번. 3, 2. 3번, 2번. 넘겨서 109. 109번의 이제 번호는 1번, 3번. 1, 3입니다. 1번, 3번. 그 다음에 110으로 할게요. 110의 정답은 1번, 2번. 1, 2예요. 1,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점하고 봉이한테 돌려주시죠. 봉이한테 돌려주세요, 여러분. 봉이한테 돌려주고. 나는 오늘 파일 앱을 열었는데 원래 내가 해오던 그 페이지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오늘은 옛날처럼 그냥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어. 일단 자기 틀린 거 좀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자기 틀린 거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거 원래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네요. 정말 특이해요. 뭔가 깨졌어요. 뭐 어쩔 수가 없고 깨졌나 보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우리 얘들아 저번에 어디까지 했니? 저번에 몇 번? 그 해설 수업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줄게. 104까지 했어요. 네, 105부터 오늘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얘들아 일단 여기부터 좀 보자. 그 잠깐 앞에 봐주세요. 이번 주는 지금 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공지사항을 전달해 줍니다. 담임으로서. 자, 8월 7일부터 9일까지가 문법 레벨 테스트예요. 네, 그럼 여러분이 혹시 목요일날 문법 수업이 있는 친구면 목요일 자기 문법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7시 20분부터 문법 수업이니까, 그쵸? 네, 목요일 날에 7시 20분부터 한 70분 본대요. 그러면 이제 뒷시간 한 20분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혹시 문법 수업이 있는 친구들 아침에 보통 있겠죠. 그 친구들은 본인 문법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안 보는 거죠, 이 친구들은. 토요일 날 자기 문법 수업 시간에 가시면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속으로 머리를 돌려봐. 자기가 문법 수업 시간에 참여 못할 것 같은 친구 손. 괜찮니? 네, 이번 주는 그러면 다 괜찮은 걸로 선생님 알고 있을게요. 네, 각자 문법 하면 되고. 그 토요일 날 여행 가서. 아, 그래요? 서정이 둘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단 문법 선생님한테 알려줄게요. 자, 문법 선생님 누구시니? 은지야. 지쌤. 우선은 지쌤한테 좀 알려둘게요. 네, 그러면 두 친구는 아마 그 다음 아니면 딱 이날 출발이니? 금요일 날. 금요일 출발이? 혹시 목요일 날 보고 싶은 생각 없어? 저 목요일보다. 못 와? 저만 보다. 서준이 못 오고 서정이 올 수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쌤한테 말씀 드려볼 테니까 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정, 서준 금요일부터 여행. 혹시 언제 돌아오니 얘들아? 일요일 날. 일요일에 돌아와? 그러면 다음 주는 내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친구는 뭐 큰 변화 없으면 그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하루 와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여러분? 또 토요일 날이나 자기 원래 목법 시간에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없으면 선생님이 이해하고 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지, 중요 공지예요. 자, 이번 주 7, 8, 9는 문법 시험이고 다음 주 토요일 16일은 독해 시험입니다. 독해 반배치 고사고요. 우리 반은 윗반에서 두 번째 반이죠. 에이스2예요. 우리 바로 위에가 에이스3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지금 최상위반이 에이스3예요. 우리 학원에선. 자, 올라가냐 마냐 이제 문제인데 모의고사야 다들 준비 잘 할 것 같고 뭐 스스로 그냥 잘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범위를 좀 알려줄게요. 범위를 좀 적을. 네,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나 쌤하고도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광호 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범위는 이제 보통 지문 20개 정도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범위는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 같이 시작했던 게 97번 지문이거든요. 97번 지문이 좀 두 개 있어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해가지고 있잖아요. 97. 페이지 수로는 144쪽입니다. 우리 혹시 민규 찾았니? 144쪽? 한번 가보자. 144쪽에 97번 지문부터 107번까지 나올게요. 107번 지문까지. 아마 22개인가 이러거든요, 이러면. 네, 22개 정도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알겠지만 107도 있지. 107번. 107번이 있지. 앞에 97번. 98번 그러면 이따가 하면 더 많아요. 97번부터 107번 지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시험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적어놨죠? 97부터 107. 기억하기 좋죠? 77이니까 97, 107. 여기까지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네, 이 지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알겠지만 해석하는 문제예요. 해석 문제가 그냥 나오는 거고 다 잘 하잖아, 그렇지? 한 문장 한 문장 구문 독해는.
이미 우리 주간 테스트 매주 보는 진도 테스트에서도 여러분이 잘 하고 있고 막 일부러 어렵게 안 내요. 여러분 지금 그 레벨은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가를 증명해야 될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다 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쪽에 오히려 힘을 실으세요. 사실 월수반은 한번 보려고 해요. 내일 보기로 했고 수요일날. 화목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105 넘어가서 107까지 가면 우리가 진도상 범위에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도 뭐라 그래 시험을 또 수업을 계속 나가야 되잖아. 9월 새학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될까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목요일 내일 모레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해만 볼게요. 네, 우리 듣기는 안 하고 독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까지 28번부터 18번부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들어가 봅시다. 별짓을 다 해봤는데 원래 내가 했었던 우리 빨갛고 파랗고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순수하게 내 손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105 한번 읽고 있어줄래나? 105 스스로 105번 지문을 펴놓고 한번 읽고 있어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색깔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읽었던 거니까 딱 보면 보여요. 오케이,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오늘 더 간소화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 보시고 색깔별로 조금 표시를 해줍시다. 우리 수업 스타일은 알고 있죠. 노란색은 이제 어휘나 어법, 선생님 얘기해줄 만한 게 있을 때 단어 뜻이나 어법 쪽에 얘기할 때는 좀 노란색을 해줄 거고요. 빨간색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초록색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해석을 안 하면 좀 어려운 부분. 아무래도 다 적어오면 좋은데 선생님 손으로 하는 거니까 오늘은 더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하겠습니다. 좀 한번 읽어봤죠 여러분? 어떤 얘기였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도식화도 숙제로 이미 했었을 거고. 가보죠. 자, 앞문장 일단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는 틀린 친구들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면 어떤 식의 문제였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이런 유형을 우리가 함축 의미추론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뭐 제목 유형, 뭐 문장 삽입 유형, 뭐 순서 배열 유형 이렇게 부르면서 이쪽은 함축 의미추론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을 적어놓고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면 별 도움이 안 되잖아. 물어볼게요. 아리마, 함축이 무슨 뜻이야? 함축. 그렇죠. 요약된 또는 숨겨진 아니면 이제 안에 포함된 이런 거 내포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해석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전체 퍼즐 조각 중에서 딱 그 위치에서는 어떤 문맥상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딱 읽어봐봐. bringing together, 합친다는 얘기, 가져온다. 대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합친다. 이런 얘기거든. 딱 보면 해석은 되지만 도대체 그 대조적인 특징들이 뭔데? 라는 질문은 남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도 보이지만 지금 노란색을 꽤 많이 썼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contradictory, paradoxical, contradictory 나오는데 paradoxical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윤서야, paradoxical의 뜻이 뭘까? 그렇지. 옆에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역설적인이란 뜻이죠. 보통 이제 그 위에 있는 contradictory를 우리가 대조적인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밑에를 역설적인이라고 합니다. contradictory 같은 경우는 대조적인 또는 모순되는 이런 걸 해야 돼요. 꼭 써야 돼요. 해석 단어 뜻을. 대조적인, 역설적인 이런 걸 하는데 선생님은 어릴 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정확히 따지면 이 contradictory의 대조 또는 모순 이런 말이랑 역설이랑 다른 말이라고 가르치거든. 국어 시간에는. 근데 영어에서는 안 그래요.
영어에서 난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대조적이거나 상충되거나 서로 맞부딪히는 거랑 역설적인 걸 다 똑같은 뜻이라고 해석을 해요. 역설적인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역설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을 설명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이곳저곳을 지나야만 내 말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대조적인 건 그렇지 않거든. 자기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대조되는, 상충되는, 모순되는 이러면 contradictory 쓰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두 개를 거의 같은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거의 같다. 영어에서는 같다. 이거를 좀 적어주세요. 국어에 비해서는 훨씬 덜 차이를 둬야 됩니다. 국어에서는 저건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대조적인, 역설적이는. 근데 우리 단어장의 뜻과 별개로 영어에서는 paradoxical, contradictory를 거의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모든 글은 그렇지만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한 번은 해봐야 되거든요. 시켜볼 테니까 10초만 생각할 시간 줄게요. 속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첫 문장만. 별로 안 어렵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바로 시켜볼게요. 우리 승찬아 첫 번째 문제만 해석해줄까? 창의적인 팀은 역사적인 특징을 전시한다. 그러니까 전시한다 또는 보여준다, 그렇죠? 네, 물론 엑스비션의 그 전시한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보여준다로 합시다. 네, 보여준다라고 적고요. 창의적인 팀은 역설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랑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데 싶은 A와 B를 합쳐서 보여준대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사실은 이미 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냐면 두괄식 구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글을 첫 문장에서 사실상 다 얘기를 했어요. 두괄식 구조가 다야.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었니? 그렇지, 저거예요. 뭐의 앞부분에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할 얘기를 모두 담은 말이 맨 첫 번째 단어로 문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읽어본 친구들은 더더욱 그걸 뼈저리게 느낄 거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속도를 한번 내볼 테니까 그냥 따라와. 그것은 보여준다.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냐면 생각이나 행동의 경향성을 보여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뭐라고 가정할까 얘들아? mutually exclusive 하거나 contradictory 하다고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행동이나 생각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자, 근데 여기서 mutually exclusive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지효, mutually가 무슨 뜻일까? 상호. 자, 그럼 exclusive까지 연결해 볼까? 왠지 알 것 같아서 그랬어. 상호만 알고 있나? 그럼 우리 아현이가 메꿔줄까? 상호? 몰라. 저 페이지 보세요. 상호 베타적인을 우리가 mutually exclusive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정도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을 읽어보면 한국말을 적어도 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거. 서준은 혹시 베타적인이 무슨 뜻인지 아니? 어떤 사람이 되게 베타적이래.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남을? 맞아, 지금 좋아. 이 행동 좋아. 이게 뭐야? 이거야. 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보시면 남을 약간 밀어내는 거야. 쟤가 되게 베타적이야 이러면 잘 막 어울리고 이렇게 같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베타적인 거거든.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서로 밀어낸대. 상호라는 건 서로라는 얘기잖아. 서로 밀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흑과 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랑 우리가 보통 가정하는 것들의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을 보여준대요. 또는 그 옆에 나와 있죠. 또는 그걸 합쳐서 모순되는 아니면 대조적인 애들이라고 가정하는 게 모인다.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너가 못 알아듣니?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시를 보면서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글을 잘 쓴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면 글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독해를 잘하거든. 글 자체가 어때야 돼? 자꾸 뭔가 이해를 못할 그 거리를 주면 안 되고 이해를 못할 게 생기면은 꼭 알려줘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작동하기 위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팀이라는 건 needs 필요합니다. deep knowledge가 필요해요. 예원아, deep knowledge가 어떤 해석? 깊은 지식이에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of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니? 이 팀이 잘 돌아가려면 어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relevant는 이제 연관되니까 뭐랑 관련된 거냐면 to the problem it's trying to solve.
그것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문제점들과 연관된 것들, 그런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mastery가 나와요. 아이하나, mastery가 무슨 뜻일까? 완전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없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자, 전문성 적으세요. 아니, 저렇게 완전 잘하는 거. 네. 우리 학원에도 얘들아 마스터 반이 있었어요. 에이스 3 위에 마스터 반이 있었고 두 학기를 가르친 다음에 다 졸업시켰어요. 우리 학원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나가라. 더 멋있는 곳. 자, 그래서 어쨌든 마스터 반이 있으면 지금 없어졌죠. 지금 에이스 3가 있지만 언젠가 또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전문성 마스터리가 결국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기다 지어. 깊은 지식. 우리가 누군가를 마스터리라고 부르면 뭐 쿵푸 팬다 이제 사부한테 그러자. 마스터 이러면서 사부님. 뭔가 정말 전문가고 모든 걸 잘 알고 있으면 딥 knowledge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봐. 팀이 필요한 게 뭐야? 상윤아, 팀이 필요한 첫 번째는 뭐야? 뭐가 필요해? 잘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잘 알고 있는 것. 딥 knowledge. 그걸 좀 다른 말로 master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오네요. 자, 모든 글에서 but은 일단 좀 귀 기울여 줘야 돼요. but 하면서 at the same time. 민규야, at the same time 무슨 뜻이니? 그 동시에 the team, 그 팀은 아까 같은 팀이야. 잘 봐. 맨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팀이라고 했었거든. 이거는 어법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팀이잖아. 왜냐면 처음 등장하거든.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팀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팀이 밑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the team,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언급했던 그 팀은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needs fresh perspectives가 필요하다. 아리만 fresh perspectives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지.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at are unencumbered. 너무 어렵다. 이거 나 본 적도 없어. 하면은 밑에 있을 거예요. 있죠. 방해 없는. 방해가 되지 않는 어떤 신선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뭐에 의해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The prevailing wisdom. prevailing은 무슨 뜻이냐면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 만연하게 퍼져 있는 지혜 또는 established ways. 이미 확정된, 확립된 방식들 같은 거에 저해되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팀이 잘 굴러가. 잘 굴러갈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굉장히 뭔가를 잘 알아.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고인물이 안 돼. 여기서 적응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관점과 이런 신선한 관점을 막 떠올려. 계속 발전해. 더 무서운 팀이 없겠죠. 가장 창의적인 팀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원에서의 첫 번째 레벨, 첫 번째 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더라. 그때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열정을 갖고 있나요? 같은 관점, 신선함? 네. 물론 여러분이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고 실력이 엄청 좋아요. 내가 선생님이 몇 명은 기억을 하는데 어느 반에서 만났었는지 지금 엄청 성장했죠.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뭐도 갖고 있어야 돼? 여전히 이 신선함, 뭔가 계속 해내려는 열정, 이런 거 중요해요. 우리 아연이가 그 포스트잇에 보이는 열정, 그런 거 단어에 조금만 써주세요. 그렇죠? 열심히 계속 해야 돼. 멈추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까 그런 fresh perspectives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beginner's mind래요. 초심자의 어떤 마인드, 초심자의 정신. 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 어떤 그런 가슴 뛴, 설레고 이제 레벨업하면 너무 좋고 레벨 테스트에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보나 안 보나 에이스2고 이런 게 말고 조금 더 성장해야 돼. 이미 잘 하잖아. 잘 하는데 더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또 다른 말 또 가도 계속 거의 뭐 지금 힌트의 연속입니다. 이제부터는 답을 좀 빨리 가라. 답지로 빨리 가라. 이런 수준이에요. Newcomers perspective. 이거 단어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니? 새롭게 왔대. Newcomers.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정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에서도 오답률이 별로 높지 않았고요. 4번인데 활용해라, 활용하기, utilizing aspect가 뭐예요? 측면이죠. 어떤 측면들을 활용하냐면 둘 다 활용하래요. 전문가의 어떤 측면과 rookie, 초심자. 보통 이제 뭐 NBA나 뭐 여러 미국이나 뭐 미식 축구나 이제 그 농구 같은 거 보면은 올해의 루키 이런 거 뽑습니다. 신인상이죠. 그러니까 newcomer, beginner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딱 보면 오늘 문장에 나왔던 beginner하고 똑같은 말이죠. beginner, newcomer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언제나 우리는 deep knowledge도 갖고 있어야지만 초반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마인드, 정신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팀이 창의적이다.
결과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우리 문맥에 맞게 여기가 얘기하는 건 이 두 개의 조합입니다. 다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보기가 조금 노력을 하긴 했어요. 어때 얘들아?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이건 밑줄 긋지 마.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장기적, 단기적 어떤 목표. 자꾸 이렇게 상충되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뭐하고 뭘 섞었다는 건 계속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뭘 섞었는지가 정확해야죠. 정확한 건 4번입니다. 오른쪽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오른쪽 읽고요. 오른쪽 또 이제 또 앞에서 보면은 틀린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또 계속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문제를 맞추는 것도 별개로 이 해석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다른 문제죠. 욕심 같아서는 이거 하고 뒤에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앞에 잠깐 봐주시고요. no. 없어졌나? 이런 날벼락. 자, 봐주세요. 실시간으로 할게요. 앞에 봐주세요. 자, 여기서 하시고 선생님 계속 부릅니다. No evidence의 빨간색, fast learners의 초록색, slow learners의 초록색. 그리고 여기 similar efficiency의 빨간색. Has not learned algebra because was not enhanced its algebra. 근데 갑자기 여기서 failed 한 거랑 여기서 이렇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정답 4번이었죠. 네, 앞에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도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좀 할 얘기가 많겠지만 밑줄은 평상시보다 적게 긋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준비했던 게 지금 다 날아간 상황이어서 직접 하겠습니다. 다 적은 친구들은 속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거기 때문에 한 4, 5일 됐죠? 지난주에 했던 거 같습니다. 색깔펜 잘 해주시고 이제 해석은 다 해야죠. 선생님이 해석을 안 하고 이걸 풀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 보다 보면은 어떤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유형이죠.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유형. 이쪽은 여러분 위에 얘부터 적어주세요. 구문독해가 중요해요. 구문독해가 뭔지 알아야죠. 구문독해가 서정아 무슨 뜻이니? 구문독해가 뭐지? 그치, 해석하는 거. 한 문장을 잘 해석하는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돼야 앞에 거랑 뭔 흐름이 돼요. 오히려 주제랑 제목 찾기 유형은 여러분이 좀 크게 빠르게 좀 뭉뚱그려서 빠르게 읽으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이쪽은 구문독해 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조금 어렵죠. 갑니다. 처음에 어려운 말 나왔네요. erroneously. 자, 얘 같은 경우는 명사 에러에서 온 거예요. 뭔가 에러가 떴다. 상윤아 무슨 뜻이야? 에러가 떴어. 오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erroneously는 뭐냐? 잘못. 네. 오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뭔가 뭘 잘 모르는 거지. 잘못된 상태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assume을 해요. assume. 가정을 해요. 사람들은 자주 잘못 가정을 하는데요. 이 글쓴이의 의견은 따라가줘야 돼요. 내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에 알려주는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탄자니아의 그 하자라는 부족 이름인 것 같은데 부족의 어른이 성인이
대수 방정식인가요? 내가 좀 까먹어가지고 방정식이죠. 어떤 수학 관련된 거예요. 수학 방정식을 푸는 법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정하냐면 그는 아주 멍청한 게 분명해. 아니면 우리보다 지능적으로 덜한 게 분명해.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지. 일단 이 말을 하는 건 좀 어렵겠죠. 너무 모욕적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잘못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가정이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겠니 얘들아? 여기다가 must be less intelligent 옆에다가 잘못된 가정. 우리가 한마디만 적으면은 사실 이 글 전체가 아주 쉽게 보이거든요. 잘못된 가정이란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글쓴이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이 어쨌든 얘랑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흐름상 관계가 있는 문장일 거 아니에요. yet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아직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나죠. 문장 맨 앞에 있는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 there's no evidence. evidence 승찬아 무슨 뜻이에요?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no가 중요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뭐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 투부정사 해원사정법이죠. 뭐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어떤 일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fast learner이고 일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slow learner라는 증거가 없다. 자,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 보류라고 쓰겠지만 이쪽은 지금 우리가 조심조심 읽느라고 보류지 마음에 들어. 왜? 왜냐하면 누가 빨리 배우고 누가 느리게 배우는지는 근거가 없대. 그 얘기는 아까 너는 그걸 몰라? 너는 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잘못된 가정을 세웠던 거에 비해서는 좋은 서포트 지문이죠. 서포트 문장이에요. 근거가 없다. 어떤 문화권 사람은 빠르게 배우고 어떤 문화권 사람은 느리게 배우고 이걸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지만 마음에 듭니다. 2번 읽어볼게요. 얘는 일단 한번 그냥 눈여겨봐봐. 2번 볼게.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좀 어려운 단어네요. 비교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 문화랑 저 문화를 비교하는 걸 비교 문화라고 해요. 이 문화의 장점, 어떤 특징 이런 거를 다른 문화랑 비교하다 보면 비교 문화가 됩니다. 자, 어떤 비교 문화의 연구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has taught us that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learn, 배웁니다. different cultural content. 자, 컨텐츠를 배웁니다.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컨텐츠를 배웁니다. 컨텐츠가 내용이거든, 내용. 다른 내용을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30살짜리 분하고 대한민국 성인 30살짜리 남자하고 배우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아니면 뭐 똑같은 15살 중학교를 얘기해도 중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게 다르대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연구는 뭘 보여줬냐? That 두 번째 대절이죠. They accomplish 성취합니다. 이것을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자, 그러면 서준아,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어쨌든 다른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비슷한 효율성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문화권이 일부는 빨리 배우는 사람, 일부는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잘 봐. 자,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이 유형에서 오늘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지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1번하고 2번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서로 꽉 잡아주고 있어요. 연결성이 높다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면 운명 공동체가 돼요. 1번이 살아있으면 2번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2번이 살아있으면 1번도 살아있어야지. 어차피 정답은 지호야 몇 개? 한 개잖아요. 내가 말을 해버렸어. 정답이 한 개이기 때문에 1번만 정답이 안 되거나 2번만 정답이 안 돼야지 둘 다 정답이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으세요. 관계없는 문장에서 얘네는 서로를 꼭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린 방향성이 확실해.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다른 내용을 배우지만 비교 문화의 어떤 연구는 뭘 보여주냐면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배운다. Fast learner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slow learner가 정해져 있다는 그 근거는 없다. 완벽한 방향성을 갖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정답도 얼마나 확률이 높아졌나요? 3, 4, 5 중 하나예요. 이제는 계속 읽어볼게요. 3번. 전통적인 하자 부족의 사냥꾼은 이 수학, 대수를 배우지 않았어요.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배운다고 해서 특별히 particularly 향상시키지 않거든. 그의 어떤 삶에 대한 적응력을.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당장 수학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더 잘한다거나 사냥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컨텐츠는 다르겠지만 배우는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3번이 가시면 되고 4번에 너무 이상한 게 나오면서 우리에게 답을 탁 집어주거든. 결과적으로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뭔 소리야? 앞에 거를 다 종합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거를 종합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온대요? He failed. 실패했대. 뭔 소리야? 왜? 일단 뒤에 뭐에 실패했는지 보자. To adapt to the environment of the glasslet. 어떤 초원으로 이루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는 survival skill이 부족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수학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 잘 살고 있었어요. 사냥 잘하고 사냥 헌터는 사냥에 대한 지식만 알면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적응이 안 됐어.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계속 읽으면 말이 되는 게 그는 어떻게 그 상처 입은 뭐 부시벅 이런 거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3일 동안 지하수를 찾고 뭐 3일 동안 안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배우는 게 더 좋다. 사냥 능력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정답은 4번이 확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은 수학이라는 내용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근데 어차피 같은 효율성으로 다 배울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숙제 적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저번에 도식화를 몇 번까지 했었니? 106까지 했고요. 고마워요. 자 107, 108 그 두 가지 지문을 총 4지문일 거예요. 두 개씩이니까 4지문 도식화를 해오세요. 이게 답니다. 맞죠? 그리고 얘들아 목요일날 그냥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얘들아 저번에 우리 그 단어 시험 봤던 거 아니? 네, 단어 암기 다시 해와. 그 암기했던 단어가 나오는 모의고사를 목요일날 볼게요. 알았죠? 듣기 빼고 독해만 보겠습니다. 네, 미리 알려줬으니까